봄날은 어때? 봄날은 가. 한국 멜로 영화 중에서 진짜 거의 제일 좋은 영화. 이 영화는 한 방향으로 가거든? 근데 그 방향으로 가는데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아. 모든 장면들이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주제에 다 복무하고 있어. 봄날은 간다는 무슨 이야기인 것 같아? 사랑은 변할 수 있어. 인데 사실 좀 확장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 사랑은 변할 수 있고 인생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변할 수밖에 없어. 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사실은 이 이야기는 확장시키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년이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주된 이야기의 플롯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지 않고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영화를 보고 나서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영화의 캐릭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상우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은수는 현재를 그냥 즐겨. 그러니까 변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런 캐릭터성을 직업에서부터 주고 있는 것 같아. 상우는 소리를 녹음하는 사람이야. 녹음이라는 거는 지나가고 있는 현재를 계속해서 붙잡는 거잖아. 그게 상우의 캐릭터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직업인 거고, 은수는 라디오 진행자이고, 라디오는 어떻게 보면 생방송으로 시시각각 진행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현재를 계속해서 받아들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 거지. 그런 각자의 직업이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할머니는 어떤 캐릭터인 것 같아? 공경해야 될 캐릭터? 진짜 맞는 말이야. 노인은 공경해야 돼. 이 할머니는 약간 상우의 분신 같은 느낌이야. 상우가 느끼는 그 감정들이 되게 대변하고 있거든, 그때그때. 변하는 걸 놓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하잖아, 이 할머니가. 왜냐면은 계속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그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할머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우 같은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야기 시작점에는 그렇게 시작이 돼. 일단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고, 디테일한 것들은 영화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시작하는 멘트 같은 거 없어? 오늘은 시작하는 멘트를 해볼게. 오늘 봄날은 간다니까 시작하는 느낌을 좀 이렇게 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와 어울리도록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봄날,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중요한 첫 장면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 이 첫 장면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전반적인 것들을 그냥 함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 버스 정류장이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버스가 오면 이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가겠지. 떡볶이집에서 뭔가를 먹는 사람들이 있고, 이 길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같은 거지. 기다리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뭐 잠시 머무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압축해서 보여주는 첫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엄청 큰 의미가 담겨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어떤 길의 이미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이제 할머니가 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먹고 있는 오뎅 콩은 굉장히 따뜻하겠다라는. 어디 가요? 상원이 같이 가. 같이 가자니까. 요즘 유튜브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보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호흡이 엄청 길잖아. 롱테이크라고 부르거든? 하나의 컷을 엄청 길게 찍는 건데 그런 컷들이 되게 많아. 이 얘기는 우리가 일단 다시 해보도록 하자고. 자, 두 번째 컷은 수색역이야. 버스 정류장, 역,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주제를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치매 걸린 할머니가 앉아서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고, 상우는 그 옆을 지키고 있어. 그리고 앉아있는 이들 멀리로 계속 천천히 기차가 가고 있어. 기다리는 존재가 있고 흘러가는 존재가 있는 거지. 이 첫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컷들이 이 영화의 주제를 굉장히 강조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할머니. 할머니 이제 가요. 여기서의 상호는 할머니를 여기서 진짜 막 빨리 끌어내서 빨리 가야겠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야. 할머니가 여기 하도 오래 앉아있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지. 근데 사실은 요 구도와 요 장면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상호의 변한 지점을 강조해주는 계기로 이제 등장을 하거든. 그건 또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 이 영화의
영화의 촬영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 줄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클로즈업이 하나도 없어. 감정적으로 잘 이입하게 만들어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클로즈업을 빡 주면은 사람들이 더 몰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클로즈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란 말이지. 근데 이 영화는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클로즈업이 하나도 없어. 모든 컷들이 다 약간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관망한 듯한 느낌으로 다 촬영을 했거든. 이 촬영적 특징 중에 가장 큰 거 두 개가 와이드한 컷이 많다, 롱테이크가 많다. 이거 두 개가 이 영화의 주제랑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찍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거를 이제 한 번씩 얘기해볼게. 이거야 이거. 잘 봐봐. 이 영화의 엄청나게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시간이야, 시간. 은수가 앉아있던 걸로 시작을 했잖아. 사실은 앉아있었다는 거는 이미 그 앞에서부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 되게 길어, 그게 이 호흡이. 근데 지루하지 않은 건 이 인물이 기다려온 그 시간을 우리도 같이 설레하기 때문인 것도 있는 거지 사실. 자, 근데 멀리서 이제 상우가 와. 이렇게 와서 일단 우리의 시선은 여기 택시로 가겠지? 근데 은수는 저 뒤로 걸어가고 은수는 이 택시 안에 상우가 탔는지 안 탔는지 몰라. 이 프레임 안에서 지금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야. 이 택시기사 친구와 상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상우인지 아닌지 모르는 은수가 상우인 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쓱 바라보고 있는 이야기 두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조심해서 가. 자, 여기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한 번, 아니, 자, 여기까지도 지금 컷이 한 번도 안 끊겼어. 이제 은수가 발견하고 달려오지. 이 두 캐릭터 너무 다 매력적이지. 술 마시니까 멋있다. 첫 번째로 와이드한 컷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 넓은 공간 안에 은수가 있고 상우가 있어. 이 두 사람의 각각의 시간의 흐름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상우를 기다렸던 얘의 시간과 상우가 달려온 상우의 시간이 만나야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더 와이드한 컷이 좀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공기와 그 분위기를 우리가 더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와이드한 컷이 필요했던 것 같고, 롱테이크로 보여줘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얘의 시간의 흐름이 각각 이제 되게 길게 흘러와서 딱 만나는 지점에서의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을 더 강렬하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도 있는 거지. 자, 이게 그 유명한 라면 먹고 갈래의 다음날 아침인데, 상우는 심지어 은수의 침대 위에서 일어나지. 은수는 거실에서 자고 있고 상당히 무례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어나서 기억을 되돌려보고 잠깐만. 자, 기억을 되돌려보니까 에? 아니, 나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하, 이런. 아하, 심지어 내가 침대까지 탈취해버렸구만. 굉장히 잘못했구만. 이러면서 이제 은수한테 가지. 근데 요 다음 컷은 또 되게 타이트하거든. 이 영화에서 되게 타이트한 편에 속하는 장면이 그 다음 컷인데, 그래서 일어나서 얘도 웃으면서 어제 왜 안 들이댔어 이 바보야,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주고, 상호가 그제서야 이제서야 좀 해볼게 이렇게 하면서 다가가지. 그러면서 근데 이 장면도 너무 로맨틱하지 사실. 둘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 공기들이 너무 잘 느껴지지. 그래서 막 격정적으로 이제 딱 가려고 하는데 좀 더 친해지면 해요. 라고 한단 말이야.
은수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좀 더 친해지면 해요. 왜? 은수는 한번 결혼까지 했던 사람이잖아. 봄날은 간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상우랑의 사랑도 언젠가는 변하고 끝이 날 거라는 거를 확 예상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상우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딱 관계까지 딱 치러버리면 관계의 종말이 더 빨리 찾아올 것만 같은 느낌을 어쩌면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이 순간을 조금 더 천천히 즐기면 어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꼈어. 이제 이 둘이 사랑에 빠져가는 과정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스파이더맨 때 했던 것처럼 이제 색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은수의 포인트 컬러는 무슨 색깔이야? 빨간 색깔이지. 그리고 상우의 포인트 컬러는 무슨 색깔이야? 초록색. 난 초록색이야. 처음에 소리를 따고 온 이후에 누가 먼저 전화를 하지? 은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수가 먼저 좀 들이대는 느낌이 약간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둘이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은수는 초록 색깔 니트를 입고 있고 초록 색깔 목도리를 메고 있지. 어떻게 보면 상우의 바운더리 안에 은수가 들어왔음을 좀 보여주는 듯한 색깔의 배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고 나서 이제 둘이 라면 먹고 갈래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관계를 가진 후에는 이제 포인트 컬러가 또 빨간색으로 바뀌거든. 약간 이제는 은수의 집 안에 확실히 또 상우가 또 들어왔음을 또 보여주는 색깔의 배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색깔은 요 정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행복한 연애의 순간들이 딱딱딱딱딱 지나가. 둘이 같이 막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지. 근데 그러면서 차근차근 식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사랑이 변해갈 수밖에 없음,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변해갈 수 없음을 그 모든 장면이 다 암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장면만 봐도 현재 강릉시의 전경이 있고 똑같은 구도로 찍은 과거 강릉시의 전경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는 뭐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데, 여기는 우리 뭐 할아버지가 살았던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릉의 변화된 모습을 계속 또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들의 관계가 또 변해갈 것을 약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지. 이거는 사실 조금 내가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 둘이 식어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 뒤에 바로 좀 붙거든. 안 좋은 것이 등장할락 말락할 딱 부분에 뻐꾸기가 4번 울거든?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둘의 관계가 살짝 오후 4시 같은 느낌? 의도를 분명히 당연히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뭔가 오후 4시면 아직 해가 지지는 않았어. 하지만 이제 거의 해가 질 수도 있는 것을 암시할 만한 시간이긴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뻐꾸기 소리 4번 나는 것도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사실은 이 영화 만들 때 이런 사운드나 이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만지는 과정은 이런 자연의 소리 같은 것들도 더 자연틱하게 우리가 임의로 넣거든. 그러면 뻐꾸기 소리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런다고 했을 때 감독이 뭔가 의도하에 이런 것들을 분명히 넣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소소하게 해보았다. 이 두 사람의 관계 같은 것들을 날씨나 이런 것들로도 많이 보여주거든. 비단 이 영화만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영화에서 주인공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날씨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거든. 화창한 날씨였다가 뒷부분으로 좀 가면은 관계가 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이게 비가 온다든지, 은수가 다른 남자와 약간의 썸씽이 생길락 말락 할 때 이렇게 해가 져가고 있는 시간대를 배경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의도된 것이라고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은수는 이렇게 이 장면이 참 마음이 쓰려. 왜냐면 상우랑 여기 똑같이 앉아가지고 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면서 썸씽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아저씨, 누군지도 모르는 이 아저씨를 보면서 또 썸씽이 동시에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은수의 옷 색깔이 어때?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되게 여러 색깔이잖아.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지금 되게 여러 갈래로 막 흩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우를 더 이상 안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한테도 약간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상우는 은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은수는 이 아저씨랑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와. 이 장면도 하나의 컷으로 되게 롱테이크로 찍었고, 사이즈가 좀 처음 시작할 땐 되게 와이드하지. 와이드하면 와이드할수록 되게 객관적인 느낌이 들고, 이들이 카메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들의 감정에 좀 이입하게 돼. 근데 여기서 연출을 되게 잘한 게 뭐냐면 되게 가까워져서 이들한테 확 이입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이들의 동선상 이들이 쭉 멀어지거든. 멀어지면서 다시 그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는 그 아쉬운 마음을 배가시켰다가 상우한테 감정이입시켰다가 객관적으로 떨어뜨렸다가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끔 연출을 하거든. 술 많이 마셨구나.
얘가 대충 그 남자랑 술을 먹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슬프다는 걸 우리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근데 은수가 이 상우한테 더 막 가까이 들이대. 근데 왜 그러는 것 같아? 본인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게 싫은 거야. 근데 마음은 흔들리고 상우한테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 미안한 마음이 안 들려면 얘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육체적으로도 더 표현하려고 얘한테 더 가까이 가보고 그 마음을 본인이 더 느끼려고 애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슬픈 거지. 근데 가까이 갔는데 안 설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울어. 좀 이따 스포를 해버렸네. 괜찮아?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은수한테 감정이입하게 돼. 사실 요 씬은 너무 은수씬이거든. 얘가 어떻게든지 노력하려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너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감정이입하게 해주고 괜찮아? 다시 멀어지면 이 상황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또 얘한테 몰입이 되는 거거든. 왜? 그리고 이렇게 오면 다시 은수한테 우리가 몰입이 되는 거야. 역시 힘들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은수가 울기 시작해. 역시 괜찮아? 은수는 노력하는 건데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눈물이 나버리는 거지. 왜? 힘들구나. 울지 마. 사랑하지 않게 돼버린 게 너무 슬픈 거야. 결국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던 이 두 사람은 결국에 헤어지게 되거든. 이게 이제 헤어지자라는 말이 결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장면인데, 잠깐만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버스라는 건 첫 장면에서 나왔던 거지. 버스 정류장이 나왔었고 어딘가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이잖아. 결국 이 은수도 버스에 타고 어딘가로 가야 하는 상황인 거고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는 상우에게 마지막으로 내려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 버스라는 것이 은유하고 있는 바는 결국 은수는 함께 있는 이 공간에 계속해서 있을 수 없고 또 어딘가로 가야만 하는 이 인물인 거야. 이 상우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장면도 사실 되게 유명하잖아. 우리 헤어지자. 내가 잘할게. 헤어져. 너 나 사랑하니? 사랑이 변하니? 결국 그들은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앞에 나왔던 그 장면이 다시 나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안에서의 서브 플롯이잖아. 그 서브 플롯이 이 메인 플롯과 합쳐지는 씬이 말하자면 요 씬인 건데, 형님 이제 가요. 앞에서는 상호가 할머니 그냥 갑시다, 빨리 가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요 씬에서는 이 움직이지 않는 할머니한테 화를 내.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하지만 떠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인 것이기도 하지. 가요.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게 본인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 말을 하면서 정신 차려야겠구나라는 걸 얘가 이제 좀 깨닫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멈춰있는 이 두 사람 뒤로 이렇게 기차가 가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찍을 때 여기서 찍고 있는데 마침 기차가 지나가가지고 저거 왜 또 기차 지나가냐, 시간 없는데 그냥 이거 쓰자 한 게 아니라 계획해서 찍었겠지. 이런 주제랑 너무나도 부합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고 나서 상우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변하고 있고, 은수의 사랑도 그것에 발맞춰서 사실은 변한 것이고, 이곳에 멈춰 있을 수만은 없구나를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움직여야겠다를 이제 결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곳을 할머니를 데리고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은수에 대한 마음을 접는 것에 대한 결심 같은 느낌? 여기서 은수가 마티즈를 뽑고 초록색깔 옷을 입고 있어. 약간 어떻게 보면 앞에서 상우의 컬러이기도 한 색깔이잖아. 그런 초록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는데 더 이상 상우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좀 더 이제 상우를 괴롭고 슬프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한 걸로 이 컬러를 선택했다고 생각이 되고, 은수가 어디를 갈 때마다 계속해서 상우의 차를 탔잖아.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이 다녔는데, 이제는 은수가 은수만의 길을 가기 위한 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했다라는 점이 이제 두 사람이 더 이상 같은 차에 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상우는 너무 괴로워. 근데 할머니가 상우에게 힘들지. 갑자기 너무나도 멀쩡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 영화가 이렇게 관조적으로 이 사랑을 바라보는 것도 결국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태도랑도 연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저번에 스파이더맨에서 말했었던 것처럼 이 상우가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할머니가 힘들지, 그렇게 하면 은수로부터 약간 버려지다시피 헤어진 상우라는 인물의 감정 그 자체에 몰입이 더 되게끔 연출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그걸 바라보고 있게끔 하잖아. 힘들지라는 말을 그때 해. 우리는 그 둘을 멀리서 보고 있고. 그런 일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너무나도 힘들 수도 있어, 당연해, 괜찮아를 이렇게 조금 더 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듯한 태도가 이 영화 안에 묻어있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정서가 쭉 다 깔려 있으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랑의 과정과 이 사랑의 종말의 순간과 종말 이후의 어떤 괴로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더 멀리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나올 때도, 할아버지 뭐 바람 피셨다는 얘기 했을 때도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단다, 이렇게 고모가 얘기하잖아.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제자리에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사실 이 영화가 주는 가장 큰 선물 같은 정서인 것 같아. 그리고 이 말 끝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든. 근데 돌아가시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할머니가 직접 옷을 꺼내 입고 집 밖을 나서는 걸로 돌아가시는 걸 보여줘. 입고 집 밖을 나서 언젠가 어딘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옷을 입고 집 밖을 나서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니의 죽음인 거고, 이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우가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자기 발로 이 은수와의 공간, 함께했던 마음의 공간을 이제 떠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참 연출이 좋은 게, 잠깐 돌아서서 이 아쉬움의 표시를 한번 돌아보아. 이게 참 마음이 쓰려 약간. 난 이런 거를 보면서도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랑 너무 부합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함께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이 두 사람도 각자 죽음의 순간이 달랐기 때문에, 이때는 흑백사진밖에 없었고 이때는 컬러가 개발된 후잖아.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진도 이 두 사람의 색깔이 서로 다른 거야.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하지만 사실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도 결국 다른 곳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너무나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서 근데 또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주는 위로 같은 거거든. 손을 베이고 살짝 피를 빨아먹은 다음에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본인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은수는 다시 상우가 떠오른 거거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 상우를 만나러 가거든. 그렇게 헤어졌던 상우를. 하나도 안 변했네. 이 꽃을 주면서 은수가 할머니 갖다 드리라고 말하지.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수의 입장에서 상우는 자기가 변할 때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상우도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아. 사람은 누구나 변하거든. 근데 이제 은수는 그렇게 믿고 다시 상우를 만나려고 찾아온 거지. 근데 둘의 속도가 달라. 상우는 은수보다 더 먼저 걸어가고 은수는 이제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어. 이미 상우는 더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그때 그곳에 둘 다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를 말하기 위해서 소품을 사용을 하는 거고, 할머니라는 서브 플롯이 이 메인 플롯에 영향을 끼치면서 등장하는 은유의 상징성이 되는 거고. 이런 게 사실 영화 미학의 정수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드라마였다면 우린 이제 함께 할 수 없어.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어. 이걸 우리 할머니에게 줄 수 없어. 이제 그만 돌아갔으면 해. 이렇게 하고 갔겠지. 근데 그 말을 안 했지만 한 것과, 우리 이 스토리를 쭉 보면 그 얘기를 이미 들은 것과 다름없잖아. 이미지로서 다 본 거거든. 그게 이제 영화 미학의 어떤 정수다. 이것도 슬퍼. 은수도 이걸 받고 그걸 다 그냥 알겠다는 듯이 그냥 고개를 그냥 끄덕이기만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뭔가 이 장면을 슬프게 만드는 부분이지. 다시 한번 볼게. 아무 말도 하나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말을 나눴다는 듯이 얘도 고개를 끄덕이고 얘도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이걸 보는 우리들도 아무 말도 듣지 않았지만 그 모든 말을 다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상호도 너무 슬프지. 아, 슬프지. 이 손끝도 슬퍼. 멜로 영화지만 단순히 멜로 영화로만 볼 수 없고 확실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확장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너무 깊이감 있게 나오고 있는 영화인 것 같고, 사랑에 관해서도 내가 집착했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리고 그런 집착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내려놓아도 좀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잘 만든 영화고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한국 영화 중에 하나였다. 봄날은 간다.